문제 10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데, 일단 물음 1 보면은 베타 A 구하라고 하죠. 근데 지금 어차피 SML 공식을 주어진 자료로 뽑을 수가 있으니까 기대 수익률에 대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베타를 역산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A의 기대 수익률이 10, 무이익률 9%, 그 다음에 시장 위험 프리미엄이 6%니까 이 식을 통해서 베타 A를 구해주면은 6분의 8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물음 2번 보면은 이 A 주식에 대한 콜옵션이 가지는 탄력성을 계산을 하라고 하는데, 탄력성이랑 델타랑 조금 다른 점은, 델타랑 비교했을 때 탄력성은 일단 률분의 률 개념이에요. 그래서 분모랑 분자에 다 수익률에 대한 자료가 와야 되는데, 델타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니라 가치 변동에 대한 자료로 저희가 구해줘야 돼요. 가치 변동은 참고로 저희가 그냥 콜옵션에 대해서 편미분값으로 구해주는데, 문제에서 지금 이거 0.54로 제시가 돼 있죠. 아무튼 그래서 탄력성은, 콜옵션의 탄력성의 개념은 주식 수익률분의 콜옵션의 수익률이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얘는 조금 더 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 이랬을 때 이 앞에 있는 항 같은 경우가 콜옵션의 델타가 돼주기 때문에 콜옵션의 델타 곱하기 10분의 S로 저희가 계산을 해줄 수가 있어요. 델타 0.54고 주식 가치 10만원, 콜옵션 가치 6천원이니까 얘를 구해주면은 답이 9가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주식이 1% 상승할 때 콜옵션은 9% 상승한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수익률 관점에서 봤을 때 콜옵션이 9배 정도의 더 민감도를 갖고 있다라고 서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3번 보면은 옵션의 탄력성을 이용해서 이 콜옵션의 베타를 산출하래요. 저희가 시장 모델로서 뽑은 SML 방정식은 개별 수익률을 4% 더하기 무위험 이자를 더하기 시장 위험 프리미엄에 이제 시장에 대한 민감도인 베타를 곱해서 저희가 산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구한 이 콜옵션의 베타는, 콜옵션의 탄력성은 지금 주식 수익률에 대한 콜옵션의 수익률에 민감도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SML에서 요구하는 베타 같은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에 대한 콜옵션의 수익률의 민감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베타 C 같은 경우를 이런 식으로 쪼갰을 때 어차피 이렇게 지워지니까 얘를 저희가,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잘못 썼어. RS, RM 넣었을 때 이게 사라질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고, 이랬을 때 앞에 부분이 콜옵션의 탄력성이 되고 뒤에 부분이 현물의 베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 구한 9와 앞서 구한 베타 A가 지금 베타 S예요. A 기업 주식이랑 현물이라고 제가 혼용해서 계속 쓰고 있었는데 같은 거예요. 그래서 9 곱하기 6분의 8이 되니까 베타 C는 12가 되죠. 그래서 요구되는 수익률은 4% 더하기 6% 곱하기 12니까
76%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음 4번 보면은 결국에 구하라는 게 제로 베타 포트폴리오를 구하라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두 가지, 결국에 어차피 똑같은 건데 두 가지 관점에서 구해줄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비율 관점이에요. 비율 관점에서 베타 같은 경우에는 가중평균이 성립을 하잖아요. 자산끼리. 그래서 저희가 A 주식의 베타에다가 가중치를 더하고 콜옵션의 베타에다가 특정한 가중치를 곱한 거를 서로 더했을 때 0이 되도록 만들어주면은 이게 제로 베타니까 이걸 구해보자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중치를 먼저 산출을 해줘야 되는데, 가중치는 이제 투자한 금액 절대액으로 저희가 가중치를 산정해 줄 거예요. 일단 A에 투자한 이제 절대액을 딱 보면은, 그러니까 절대액이, 제 말은 여기서 절대액이 그 절대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게 투자한 금액, 그 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A에 투자한 금액을 보면은 10만 원에 만주니까 10억인가요? 10억이고, 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당 6,000원이니까 6,000 곱하기 N개로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N이 지금 음수가 나오면은 매도고 양수가 나오면은 매수잖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제로베타 만들려면은 N이 음수가 돼야 되니까 어차피 저희가 포지션은 매도인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000 곱하기 N으로 N이 항상 양수가 나오도록 세팅을 해줄게요. 그랬을 때 베타 A 곱하기 이거를 저희가 이제부터 K라고 놓으면은 10억 마이너스 K분의 10억만큼은 베타 A에 투자를 하고, 플러스 베타 C 같은 경우에는 분모는 똑같고 분자에 마이너스 K만큼 오겠죠. 이게 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베타 A가 6분의 8이고 베타 C가 12로 아까 물음 3에서 구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K를 구해줄 수가 있죠. 이거 분모 어차피 서로 다 날라가니까 K를 쉽게 9분의 10억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에서 6,000원을 나눠주면은 N이 나오겠죠. N은 그랬을 때 18,518.52 계약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당연히 매도 포지션인 걸 저희가 처음에 가정을 했죠. 근데 이 비율 말고도 사실 근데 어차피 똑같은 논리인데, 그 목표 베타의 관점에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목표 베타로 풀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총 들고 있는 이제 포트폴리오 자체가 S 곱하기 QS 플러스 콜옵션 곱하기 Q C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차피 콜옵션은 계약 당시가 한 개이기 때문에 특별한 가정이 없으면 계약수 바로 N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현물의 이 S 곱하기 QS를 이제 베타 S 곱하기 QS로 좀 바꿔주기 위해서 자료 조정을 조금 해줄게요. 델타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구해주면은 델타 S 곱하기 QS 플러스 델타 콜옵션 곱하기 N이 될 텐데, 여기서 양항을 S로 나눠주고 여기서 또 다시
RI로 나눠줄 거예요. RM으로. 시장 수익률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 여기서 이 S를 한번, 여기 S가 곱해진 거를 제가 C로 바꾸고 S분의 C를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되는데, QC가 아니라 여기는 N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 여기서 이게 RS가 되고, 이게 RC가 되니까 베타 S 곱하기 QS 플러스 베타 C 곱하기 S분의 C 곱하기 N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전체 포트폴리오의 델타를 이제 베타 S로 맞췄을 때 어, 목표 베타로 맞췄을 때 다음 식이 성립하도록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목표하는 베타가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오른쪽 항은 0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n을 이항해서 구해주면은 베타 s 곱하기 qs 베타 c 곱하기 c 그 다음에 s가 여기 한번 위로 올라오겠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구해주면은 6분의 8 곱하기 만주 곱하기 10만원 나누기 12 곱하기 콜옵션이 지금 6,000원이니까 이걸 구해주면은 아까랑 똑같은 18,518.52 계약을 산출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베타 포트폴리오의 총 델타를 구하라고 하는데, 일단 10만 주에 대해서는 1의 델타가 적용이 될 거고요. 현물이니까. 만주죠. 만주에 대해서는 1의 델타가 적용이 될 거고, 이제 콜옵션을 저희가 18,518개만큼 매도를 했으니까 18,518.52개의 계약에 대해서는 콜옵션의 델타가 음수로 이렇게 음수로 적용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걸 구해보면은 0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 당연한 처음부터 사실 예정된 얘기였지만 제로베타 포트폴리오를 만들라는 거는 델타 중립을 만들라는 거구나.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비율이나 아까 구한 이렇게 비율을 세워서 푸는 법이나 목표 베타 선물 쪽에서 좀 더 어렵게 나오는데 목표 베타를 이렇게 세워서 푸는 거랑 결국에 똑같은 게 n을 그냥 처음부터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콜옵션의 델타가 0.54였죠. 0.54분의 1을 곱해서 풀면 되는 거였구나 라고 이제 마지막에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 11번 달러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블랙쇼즈 모델을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살짝 변형을 해서 써야 되죠. 이거를 그냥 암기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럴 텐데 이게 조금만 더 블랙쇼즈를 직관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사실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일단 앞으로 암기를 안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게 하나의 그 논리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결국에 이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게 될 텐데 마틴게일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은 콜옵션의 블랙쇼즈 식을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콜옵션의 결국 만기 페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콜옵션의 만기 페이오프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하는 경우 안 하는 경우 이렇게 나뉘겠죠. 그러면은 이 만기에 만약에 페이오프가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만기에서 얻는 저희 페이오프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는 저희가 이렇게 평가를 해줄 수가 있죠.
주가의 미래에 예상되는 가치에서 행사가를 빼준 거를 이제 현재 시점으로 할인을 해주면은 저희가 이게 콜옵션의 가치라고 이제 좀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행사가 안 될 확률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 주가가 이렇게 기대 가치가 안 될 확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조정해 주기 위해서 일종의 가중치 역할로서 ND1, ND2가 들어가 주신다고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EST 같은 경우에는 블랙쇼즈 모형 같은 경우 위험 중립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F, CEQ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선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선물의 가치 같은 경우가 저희가 일반적인 배당 없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1 플러스 RF로 저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저희가 그 달리에서 이렇게 1 플러스 RF라고 하는 거고 복리를 써야죠. 블랙쇼즈는 복리에서는 E에 RF 곱하기 T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을 더 정리를 해주자면 ST 곱하기 E의 RF 곱하기 T 승의 마이너스 X에다가 E의 마이너스 RF 곱하기 T 승이 곱해진 형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또 풀어주면은 ST가 되고 여기는 X 곱하기 E의 마이너스 RF 곱하기 T승이 들어가죠. 근데 제가 이 ND1, ND2가 이렇게 이런 확률적인 그런 조정을 해주는 가중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이게 ST가 아니라 S0죠. S0. 현재 시점의 주가 S0. 그래서 S0 곱하기 ND1 마이너스 XE 마이너스 RF의 T승 곱하기 ND2 이렇게 블랙쇼즈가 나온다고 저희 수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왜 이 달러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추가되느냐가 여기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왜냐면은 달러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외국 이자율이 이렇게 기회비용으로서 붙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여기에도 마이너스 RF 아스타 곱하기 T승이 붙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붙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RF 아스타에 곱하기 T가 2에 네, 2에 그런 식으로 붙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붙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서 이것만 알아두면은 이 시험에서는 거의 이제 개념이 끝난 게 그 외국 이자율이 결국에 배당 수익률이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Q 말고 D라고 표현할게요. 배당 수익률이랑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달러 옵션 평가가 아니라 배당 수익률이 있는 주식에 대한 옵션을 평가할 때도 이 RF 아스타 자리에 D가 왜냐면 선물 평가할 때 여기서 RF 아스타가 아니라 D가 빠지잖아요. 연속 복리했을 때. 그래서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 배당 수익률이 있는 그런 걸 평가할 때는 D 곱하기 T승이 온다. 이렇게 저희가 논리를 확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선물 옵션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선물을 기초자산을 하는 옵션이 선물 옵션인데, 이거는 어차피 문제 12에 또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논리 자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은 블랙쇼즈 자체를 이해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말한 게 물음 1에 대한 풀이죠. 그래서 콜옵션은 1000원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F 아스타에
T가 지금 0.25죠. 3개월이니까. RF 아스타가 지금 4%니까 0.01승이 올 테고, ND1을 구해줘야 되는데, 일단 ND1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뒤에 행사가는 등가격이니까 1,000원. 네. 여기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아까 보면은, 돌려서 보면은, 그 RF 아스타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RF가 옵니다. RF 2%에 T 0.25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0.005승이 오고요. 다음에 ND2를 곱해주면은 답이 나와요. 일단 답을 계산을 하면은 37.101이 나오는데, 여기서 D1을 잘못 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 단서 따라서 보면은 ln k분의 s 플러스 r 플러스 2분의 시그마 제곱 t에 시그마 루트 t가 제시가 돼 있는데, 그냥 멍 때리고 문제를 풀면은 여기 그냥 2%를 놓고 풀어서 틀릴 거예요. 근데 블랙쇼즈 D1에 들어가는 이 R의 의미는 기초자산이 가지고 있는 기회비용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달러의 기회비용은 원화 이자 수익률에서 외화 이자 수익률을 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달러 자체를 평가할 때 이 캐리 비용이라고 하는데, RF 아스타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R이 그냥 R이 아니라 RF 아스타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를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랬을 때 0이 되고요. 그러면 D2는 마이너스 0.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ND1 지금 N은 0의 자료가 없는데 이거 못 푸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N이라는 게 이제 표준 정규분포에서 0까지가 되는 확률이 얼마냐 이걸 묻는 거기 때문에 N의 0은 당연히 0.5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면 된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하시면 안 돼요. N의 마이너스 0.1에 대한 자료가 없는데요. 또 이게 하시면 안 되는 게, N의 1이랑 N의 마이너스 1이랑 더했을 때, 그러니까 N의 0.1이랑 N의 마이너스 0.1이랑 더했을 때 당연히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N의 마이너스 0.1은 N의 0.1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무튼 선물 옵션에 대한 경우도 기회비용이 달라지겠죠? 그거는 문제 12에서 또 보시고, 물음 2번 넘어가면은 콜옵션의 델타를 결국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블랙숄즈 모형을 보면은 콜옵션은 S 곱하기 ND1 마이너스 행사가의 현재 가치에 ND2를 곱한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 그 콜옵션 델타라는 게 콜옵션을 S로 편미분해 준 거잖아요. 근데 얘를 S로 편미분한다고 바로 ND1이 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D1이 또 이제 이렇게 LN의 함수기, 그 S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곱의 미분을 써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냥 앞으로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콜옵션 뭐시기 하고 이렇게 식이 있을 때 기초자산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상수로 보셔도 결과가 똑같아요. 왜냐면은 이 문제 이걸 미분하면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보세요. 그냥 이거를 미분을 하면은 S에 대해서 미분하면 ND1만 나오고, ND1을 또 S에 대해 미분을 해주면은 S 곱하기 라운드 ND1, 라운드 S가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도 D2도 S에 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이 복잡해져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전개가 되는데 전개를 했을 때 결국에 이 ND1 말고는 뒤에는 다 결국에 0이 되거든요. 이게 똑같아져가지고 0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콜옵션 이제 블랙슈즈 모형 봤을 때 기초자산 빼고 다 상수로 보고 해도 미분했을 때 결과는 수학적으로 엄밀하진 않지만 똑같구나 이렇게만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웨어 옵션인 경우에는 S 뒤에 이게 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S 빼고 나머지 다 상수로 보면 이거를 미분을 해주면은 당연히 미분을 해주면은 E-RF 아스타에 T를 곱한 거에 ND1을 곱한 게 답이 되겠죠. 이게 지금 E-0.01에 ND1이니까 0.99에 지금 ND1이 아까 0.5였죠? 0.5가 돼서 답은 0.495가 되는 걸 알 수 있고 저희가 콜옵션을 100만 계약을 매도를 했으니까 전체 토탈 델타는 현재 포트폴리오의 토탈 델타는 마이너스 49만 5천 원이 될 거고요. 현물을 매입해서 이거를 델타 중립에 맞추려 하면은 현물에 대해서 당연히 델타가 1이겠죠. 그래서 USD 현물을 결국에 총 포트폴리오 델타만큼 매입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3번 이제 현물 달러를 이용하지 않고 선물이 아니죠. 선도환 계약을 통해서 해지를 하고자 하는데 일단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일단 균형 선도 환율을 구하래요. 균형 선도 환율은 지금 만기가 3개월이니까 현재 환율에다가 E에 RF 아스타에 0.25가 되겠죠.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995가 되고요. 2번에서 선도한 델타를 구하고 매수해야 되는 선도한 달러의 명목 금액을 구하라고 하는데 계약수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근데 선도한 델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러니까 이것도 또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해칭 문제에서 저희가 선물이나 지금 문제 선도인데 선도 가격의 델타랑 선도 가치의 델타는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로 F는 뭐 S1 플러스 RF에서 델타를 입혀주면은 델타 S는 결국에 1 플러스 RF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말하는 여기서 해칭해서 말하는 거는 선도 가치의 델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음에 선도를 K라는 금액으로 체결을 했어요. 그랬을 때 현재 현재 그랬을 때 저희가 갖고 있는 선도 가치의 델타는 예측되는 미래 주가에서 우리가 이미 맺은 K라는 걸 뺀 거를 현재 시점으로 할인을 한 제가 들고 있는 선도 가치의 델타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도 가격의 델타는 예를 들어서 델타로 보지 말고 선도 가격은 뭐냐면은 지금 시장에서 선도 가격이 1,100원이다 이런 뜻이고 선도 가치의 델타에서 말하는 선도 가치는 뭐냐면은 저희가 1,100원에 선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현물이 1,200원이 됐어요. 그랬을 때
100원에 대한 현재 가치가 저희의 선도 계약의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 해칭에서 말하는 건 가치의 델타겠죠. 가격의 델타는 저희가 지금 당장은 중요한 밸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점만 유의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선도환의 델타를 구하고 어 이제 그 델타 해지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가, 이 문제는 다행히 선도환이라고 줘서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선물환이 됐으면 좀 문제가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왜냐면은 선도는 저희가 만기 시점에서 결제를 하잖아요. 근데 선물환 같은 경우에는 일일 정산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아무런 언급 없이 이 할인율을 썼어요. 만기 시점, 이 결제 금액은 만기 시점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선도 계약에서만 적용되는 거고요. 선물환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계약을 맺은 바로 그 당일에 정산 시간에서 수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 가치의 델타랑 선물 가치의 델타가 엄밀히 보면 달라지게 돼요. 이게 포인트로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아마 그래도 나온다면 선도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델타 해칭하는 방식이 하나로 획일적으로만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선도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선도 가치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 이렇게 평가를 된다고 미리 써놨는데, 여기서 미래 주가는 또 다시 위험 중립을 가정하면 현재 시점이라 하지 않고 일단 현재 주가에서 다시 이만큼 복리가 된 거를 단계 그 현물의 미래 가치, 기대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K를 빼고, 얘는 저희가 처음에 계약을 맺은 선도 가격을 의미를 해요. 얘를 한국이자율로 할인을, 현재 시점으로 할인을 한 가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이 이거고, 여기가 만기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 금액을 여기서 얻는 거를 할인을 해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봤을 때 얘는 결국에 다시 이 RF랑 이 RF가 서로 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변화가 되고요. 얘를 이제 S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은 결국에 선물의 델타는 이게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거를 어차피 물음사에서 말할 거긴 한데, 이거를 쉽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만기 시점에 저희가 100만 달러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선물 계약을 맺으면은 100만 달러에 대해 명목 금액을 가지고 해지를 해야 되는데, 현물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면은 이제 미국 이자율만큼 저희가 수취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00만에서 E-RF T를 곱해야지 이제 선도랑 그 효과가 일치를 하기 때문에, 선도 가격 자체는 이렇게 현물에 비해서 디스카운팅이 돼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되는데, 수학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런 원리 때문에 가치가 위험 중립하에서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잡설이 길었는데, 선물의 델타는 EA-RF 아스타의 T가 되는데, 얘가 지금 EA-0.01이고요. 그랬을 때 얘가 0.99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해칭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 안 했는데, 그래서 선물이면은
선물이면은 어떻게 되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루만 어차피 몇 시간 할인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얘 자체가 밸류가 되기 때문에 얘는 SE의 RF 아스타의 T-K가 되고요. 얘를 S에 대해 미분을 해주면은 그 선물의 델타는 선도의 델타랑 달리 E의 RF 아스타의 T를 곱한 승수가 됩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따 제가 답을 비교를 해드릴게요. 선물이랑 선도일 때 차이. 아무튼 저희가 아까 토탈 델타가 마이너스 49만 5천 원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델타 F 곱하기 N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N은 지금 50만이 매입이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그 선물 계약인 경우에는 델타 F가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델타 F 프라임이라고 해볼게요. 선물은. 그래서 만약에 이 경우면은 저희가 이렇게 돼서 지금 얘 구해보면은 0.99 나오거든요. 그래서 n이 497, 487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아마 문제가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나와도 선도환으로 좀 쉽게. 보통 이거를 외화 선물에서 델타가 달라진다는 거를 보통 이 식으로 좀 유해생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런 식으로 외우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안전할 것 같긴 합니다. 선물이 나와도 제가 봤을 때 막 일일 정산이나 그런 포인트에 특별한 그런 강조점이 없다면은 이렇게 자꾸 풀라고 의도를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래서 뭐좀 4번 넘어가면, 수량 이거 지금 보면은 얘는 결국에 수량이 50만 원, 50만 달러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서술하라 했는데, 음, 선물에 아까 제가 풀이해드린 선도 가치의 델타를 수학적으로 제가 산출했잖아. 산출하는 거를 보여줘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말을 써줘도 돼요. 음, 현물의 경우에는 지금 만기 3개월간 외화 이자율인 4%가 복리가 적용이 되죠. 근데 지금 그 달러의 경우에는, 달러의 선도의 경우에는 현재 제가 선택한 명목 금액 자체를 만기에 매입을 하는 형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도에서 적용되는 이 명목 금액을 저희가 현물로 통해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 연속복리 4%를 3개월간 적용한 할인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수학적으로 말하는 게 아까 제가 이렇게 풀어서 말한 게 결국에 이거를 수학적으로 산출하는 거랑 방식이 똑같고, 또 이렇게 말을 가지고 저희가 결국에 선도 델타가 E 마이너스 RF 아스타의 T를 곱한 거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 양방향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아무튼 이제 문제 1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는 이제 선물 옵션을 산출하는 문제인데, 제가 앞서서 다시 설명하지만 콜옵션은 예상되는 주가에다가 이거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주고 여기다가 적당한 가중치 ND1을 곱해준 거여서 행사가를 차감을 해준 게, 그러니까 만기에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페이오프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현가로 조정을 하는 거고, 얘는 딱 들어오는 ND2는 저희가 가중치로서 조정을 해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지금 얘는 기초자산 자체가 F잖아요. 그래서 EFT라고 저희가 써볼게요. EFT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근데 EFT가 뭐니까, EFT가 결국에 만기 시점에 선물의 가격이 저희가 체결한 가격 그 자체를 매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F가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저기 현물 같은 경우에는 E에 ST가 S0에다가 E에 R 무위험 수익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 이거를 저희가 RF 아스타로 아까는 그 외국 이자율로 놓고 풀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데,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서 선물의 미래 가치는 F로 사실 끝나요. 그러니까 이 기초 자산에 뭐 외화 수익률이 있든 배당 수익률이 있든 무시가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그냥 진짜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얘를 다시 풀어주면 F 곱하기 EA-RF 곱하기 T 곱하기 ND1 마이너스 현재 그 행사가의 현재가 ND2를 곱한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를 구해주면은 400포인트 곱하기 EA-0.01 NT1 마이너스 400포인트 등가격이니까 EA-0.01 곱하기 ND2가 되는데, 지금 D1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식은 일단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근데 여기서 똑같아요. 제가 제일 가장 기본적인 그 D1에 대한 자료를 준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R은 기회비용이 오는 자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선물의 기회비용이 뭘까? 선물의 기회비용을 뭘까 하면은, 선물은 지금 당장 돈이 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선물은 기회비용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이 결국에 0이 되고요. 이렇게만 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D1은 결국에 마이너스 0.05가 되고 D2는 마이너스 0.05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얘는 0.09로 계산하라고 줬고, 얘는 0.05였으니까 5199가 적용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0.05니까 1에서 0.5199를 뺀 0.4801이 ND2가 됩니다. 이걸 구해주면 15.76 포인트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물음 이익 가면은 이 콜옵션의 델타를 구하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기초자산 빼고 나머진 다 상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F에 대해서만 미분을 해주면 얘도 사실 아까처럼 곱의 미분이 적용되고 뒷항이 다 0으로 사라지는 마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봐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은 이게 콜옵션의 델타가 되고요. 얘는 0.99 곱하기 ND1이 아까 0.5199였죠? 5199가 돼서 0.5147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물음 3번은 선물 가격이 고정돼 있을 때 이 선물 옵션의 로우를 계산하라고 하는데 로우 같은 경우에는 콜 옵션을 무이자율로 할인이래. 편미분을 해준 개념인데, 보면은, 지금 이걸 쓰기 전에 콜 옵션 식을 다시 보면요. 얘가 지금 EA-RF의 T로 묶이잖아요. 그 다음에 F, N, D1 마이너스 X, EA-RF, D, N, D2 이런 식으로 묶여요. 근데 자, 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기회비용이 없기 때문에, 기회비용의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이 ND1, ND2가 무이자율에 대한 함수가 아니거든요. D1, D2가. 그렇기 때문에 ND1, ND2도 무이자율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요. F 고정된 값이니까 상관없고. 죄송해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X도 무이자율이랑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상수가 되고요. 얘를 저희가 K라고 할게요. 그냥 상수 K. 얘를 결국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얘를 이제 RF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면 되는데 제가 위에서 초월함수 미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료를 줬는데 미분하는 자료를 줬는데 지금 A를 마이너스 T로 보면 되죠. RF를 소문자 T로 보고 그러면은 미분을 저희가 해주면은 마이너스 T 곱하기 K 곱하기 2의 마이너스 RF 곱하기 T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은 T가 0.25니까 마이너스 3.9402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냥 숫자 넣어서 계산해보시면 돼요. 이게 왜 음수가 나오냐. 이 수치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사실 간단해요. 왜냐면은 RF가 상승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물 옵션 같은 경우에서 기초자산인 주가의 기대 가치가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옵션의 가치가 덩달아 상승을 하는데, 기존에 발행된 선물 계약에서 RF가 오른다고 F가 오르지 않아요. F는 거래 가격은 이미 사전에 픽스가 돼 있던 거였고, 그래서 기대 가치가 변하지 않는데, 다만 여기서 플러스, 이거는 현물에도 적용됐던 건데, 이 미래 페이오프를 적용할 때 저희가 E-RFT를 곱하잖아요. 이 할인되는 효과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할인되는 효과만 결국에 커지기 때문에 콜옵션의 가치는 선물 옵션에서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의 값을 띄우게 되는 거죠. 이거를 말로 잘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음 4번이죠. 물음 4번 보면은 자리가 없는데 뒷장 가서 보면 지금 코스피 200 현물 포트폴리오를 매수해서 델타 중립을 맞추고자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 자산은 선물인데 선물을 통해서 이제 델타 중립을 맞추는 게 아니라 현물을 통해서 델타 중립을 맞추려는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포트폴리오의 델타가 어떤지 한번 볼까요? 현재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원래 저희가 델타라는 거 자체를 어떤 자산을 주식으로 어떤 자산의 밸류를 주식으로 편미분한 걸 의미를 하는데 여기서 기초자산이 누굽니까? 기초자산이 누군지 보면은 F예요. 그래서 저희가 분모를 일단 F로 세팅을 해주는 게 관건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무릎 2에서 구한 콜옵션의 가치를 F로 편미분한 거를 한번 봐주면은 0.5147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만계약인가? 만계약을 매도를 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포트폴리오가 곱하기 마이너스 만계약이 돼서 현재 포트폴리오의 델타는 마이너스 5147인 걸 알 수 있는데 얘를 이제 0으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현물을 몇 단위 매수해야 되냐? 이런 문제죠. 지금 주식 가치는 F에 대해서 E의 마이너스 RF 곱하기 T만큼의 델타를 갖겠죠. 왜냐면은 S에 대해서 F로 표현을 해보면은 저희가, 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얘는 이산분리잖아요. 연속으로 바꿔주면은 F에 E의 마이너스 F, T승이라고 했을 때 T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S를 F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주면은 E의 마이너스 RF 곱하기 T승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 문제에서는 그 선도 가격이냐 가치냐 이거에 따라서 그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주식은 뭐 그런 이슈가 없죠. 오르는 게 다 내 거고 내리는 게 다 손실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얘를 구해주면은 얼마인가요? 아, 0.99가 돼요. 그래서 0.99 곱하기 n은 5147을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서 n을 구해주면은 5199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물 5199개를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써주시면 되고 저희가 여태까지 사실 문제 10일이나 10이나 지금 물음 세팅이 비슷한데 여태까지 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블랙쇼즈를 약간 완벽하게 정리한 느낌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처음에 제가 콜옵션은 만기의 페이오프를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가중치 조정도 확률적인 가중치 조정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콜옵션의 가치는 진짜 간단하게 보면은 미래 예상 주가에서 행사가를 뺀 것에다가 무이자율로 할인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가중치 조정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ST에 대해서는 ND1이 들어가고 행사가에 대해서는 ND2가 들어가죠. 여기서 살짝 이제 ND2를 잘 아시겠지만 그 ND2가 정확히 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건 그냥 잡설이에요. 그 블랙쇼즈의 기초적인 과정 중에 주가는 기아 브라운 운동을
따른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아 브라운 운동을 따를 때 옵션을 행사할 확률, 그러니까 행사가가 지출될 확률을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은 정확히 ND2가 나옵니다. 그래서 ND2는 수학적으로 블랙쇼즈 모델 가정 하에서 옵션의 행사 확률이랑 100% 일치를 하는 거는 뭐 나중에 보실 일은 없겠지만 그런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얘를 할인을 하잖아요. 근데 EST 같은 경우는 E에 1을 S를 그 만기 시점까지 무위험 이자율로 복리를 시킨 거고, 위험 중립 확률 하에서 이게 확실성 등가이계자 F잖아요. 다음에 ND1 곱하고 마이너스 X ND2 곱하고 얘에 대해서 E의 마이너스 RF의 T승을 씌우면 저희가 알고 있는 블랙쇼즈 공식이 나오고요. 근데 이 EST가 단순히 그냥 주식같이 이렇게 산정이 되느냐가 있고, 혹은 배당 수익률이 있는 주식이어서 배당 수익률을 빼준 복리가 적용이 되냐가 있고, 혹은 이게 현물이 저거요, 저 달러여가지고 배당 수익률이랑 똑같은 효과처럼 외국의 이자율이 적용되냐, 이 차이만 있고요. 그래서 블랙쇼즈의 이런 뭐 E의 마이너스 DT나 E의 마이너스 RF 아스타의 T같이 이렇게 더러운 상수가 붙는다는 거를 여러분들 암기 없이 진짜 블랙쇼즈 자체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유의해야 될 게 뭐가 있죠? 만약에 선물에 대한 콜옵션이면은 E의 FT 자체가 F가 돼서 결국에 뒤에 보면은 E-RFT가 결국에 남는다는 거를 체크를 해줄 수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첫 번째 블랙쇼즈 공식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두 번째로 D1이 어떻게 산정되냐예요. D1은 이것도 식을 외우면 좋은데 한두 번 쓰면은 외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D1이 구해져요. D2는 D1에서 이 분모에 있던 거를 그대로 빼주면 되고요. 근데 이 D1에서 저희가 S는 그냥 진짜 그냥 기초자산, 뭐가 됐든 기초자산 현가가 그냥 100% 들어가주면 되고, R은, 그러니까 이건 F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S 자리에는. R은 기회비용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당이 없는 주식 같은 경우 기회비용이, 주식을 사니까 주식 산 돈으로 이자를 못 따먹잖아요. 그래서 RF만큼의 기회비용이 생기고요. 배당이 있는 주식을 사면은 RF만큼 이자 수익을 못 얻지만 배당 수익률 D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RF-D가 여기서 여기 이 값이 되고요. 만약에 달러다, 현물이 달러다 그러면은 달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자율을 못 얻는 대신에 그 달러로 외국의 이자율을 얻을 수 있으니까 기회비용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 선물이다. 선물이면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현재 투자 자금이 없으니까 R은 0이 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강사분들 중에 이 ln s 나누기 x에서 이 s에 조정 주가를 넣으라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만약에 배당 수익률이 있는 주식이면은 배당 수익률을 D라고 했을 때 이 S 자리에 얘를 넣으라고 하시는데, 결국에 이 기회비용 반영하는 거랑 똑같은 게 ln, 예를 들어 S에 E에 마이너스 D, T에 X 이런 식으로 조정 주가를 넣으면은 ln은
저희가 이렇게 굽혀져 있는 거를 밖으로 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l은 결국 s 나누기 x에서 더하기 l은 2에 마이너스 dt로 볼 수 있는데, 얘는 l은 s 나누기 x 플러스 마이너스 바로 내려줄게요. 마이너스 dt니까 결국에 이 r 자리에 얘를 넣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조정주가 넣으면은 좀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서, 사실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조정 선물가 이런 개념을 들었을 때, 그러면 만약에 넣으려면은 얘를 넣었어야 되거든요. 어, RFT 얘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러면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S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기초자산의 가계역을 그대로 넣고 이 R에서 기회비용을 조정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직관적일 거예요. 아무튼 그다음에 또 정리할 게 있었는데, 델타는 그래서 콜옵션이 뭐 S 뭐 E에 뭐 이런 더러운 숫자랑 뭐 엮였다고 볼게요. 뒤에는 똑같고. 이랬을 때 이제 콜옵션 델타를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만 생각하면 되냐. 콜옵션 델타는 이게 안 지워지는데, 콜옵션 델타는 기초자산 빼고 다 상수로 봐라. 그래서 얘네 다 상수 취급을 해주면은 저희가 이쪽은 어차피 날리면 미분하면 0 되니까 2의 마이너스 알파 t nd1 이렇게만 남는다. 고 암기를 해주셔도 괜찮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 어차피 뒤에 다 0 돼요. 모든 경우 다 해보면 0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거는 너무 지엽인데, 선물이랑 선도 해칭에서 그 해치 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은 그 VF 산정할 때 할인율을 뭘로 쓸 건지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근본적인 그 델타 차이가 발생을 해요. 이게 서로 달라지는데, 일단 이 문제로도 이거를 대충 엿볼 수가 있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거를 다루는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정리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블랙쇼즈 모형을 정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